어디 전쟁이나 일어나는 위험한 후진국에 살면서 내 딸을 달라고 하는 거야? 여기 한국 남자와의 결혼은 절대 안 된다며 반대하는 외국인 아버지가 있어 어떻게 된 사연인지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1초면 누르실 수 있는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티파니라고 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태어나 학창 시절은 뉴욕에서 보냈고 현재 뉴욕에서 저널리스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을 돌아다니며 다양한 문화를 취재하는 것이 제 직업이고 덕분에 여러 나라를 여행하며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것을 즐겼습니다. 그러던 중 한국에 출장 갔다가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태훈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짧은 인연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낯선 나라에서의 짧은 연애라고만 여겼지만 그와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저희는 서로의 가치관과 성격이 너무나 잘 맞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처음에는 저 스스로도 믿기 어려웠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깊이 알지 못했고 태훈이라는 사람이 제 인생에서 이렇게 중요한 존재가 될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따뜻했고 배려심이 넘쳤으며 무엇보다 제가 하는 일과 가치관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저희는 함께 있는 시간이 점점 더 소중해졌고 마침내 저는 그의 곁에서 미래를 꿈꾸기로 결심했습니다. 저희는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알렸을 때 제게 가장 가까운 사람이자 세상에서 누구보다 저를 아끼는 한 사람, 바로 저희 아버지는 이 결정을 받아들이지 못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오랜 기간 뉴욕에서 활동하신 변호사이셨고 원칙과 논리를 중요시하며 다소 보수적이고 완고한 성격을 지니신 분이었습니다. 내가 한국에서 산다고? 절대 안 돼. 그날 저는 전화를 통해 아버지께 결혼 소식을 전했습니다. 기대했던 반응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저는 결혼 소식을 전하며 행복한 미래를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아버지의 첫마디는 단호했고 거칠었습니다. 순간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빠, 아직 한국에 대해 잘 모르시잖아요. 태훈은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내가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아버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저는 그가 왜 이렇게까지 반대하시는지 알고 싶었지만 아버지는 제 말을 듣기도 전에 자신의 생각부터 강하게 내비쳤습니다. 한국, 거기 아직도 위험한 나라 아니야? 뉴스에서 맨날 북한이랑 긴장 상태라고 하던데 저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미국에서 보도되는 뉴스 속 한국은 종종 위기 상황에 놓인 국가처럼 보이곤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제가 경험한 한국은 전혀 달랐습니다. 전쟁의 공포에 떨며 사는 것이 아니라 안정적이고 안전한 나라였습니다. 아빠, 한국은 아빠가 생각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정말 안전하고 편리한 곳이에요. 하지만 아버지는 제 말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한국 남자들은 가부장적이라며? 내가 거기서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 저는 황당했습니다. 태훈을 알기나 하고 하는 말씀이신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저를 존중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제 커리어를 응원해주고 제가 하는 일에 대해 진심으로 관심을 가져주는 남자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이미 한국과 한국 남자에 대한 편견을 단단히 가지고 계셨습니다. 아빠, 태훈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아빠가 생각하는 그런 한국 남자들과 다르다고요. 내가 뭘 알아? 너 지금 사랑에 빠져서 모든 걸 좋게만 보는 거야. 아버지는 제 감정을 가볍게 치부해버리셨습니다. 저는 억울했습니다.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태훈을 깊이 알고 있었고 그와 함께하는 삶이 행복할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제 결정을 전혀 인정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는 결혼 문제로 계속해서 다퉜습니다. 아버지는 결혼 자체를 반대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제가 한국에서 사는 것조차 받아들이지 못하셨습니다. 아버지에게 한국은 여전히 낯설고 위험하며 제가 살기에 적합하지 않은 나라였습니다. 저는 아버지와의 대화를 거듭하면서 점점 더 절망했습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아무리 설득해도 아버지는 제 이야기를 들으려고조차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다 문득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말로 설명해도 아버지는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한국에 대한 생각을 바꿀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아빠, 직접 보고 판단해 주세요.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경험해보고 말해주세요. 저는 아버지에게 한국에 한 번만 와 보시라고 부탁했습니다. 직접 와서 보고 느낀 후에도 여전히 반대하신다면 그때는 아버지의 의견을 존중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는 처음에는 완강히 거부하셨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 굳이 한국까지 갈 이유가 없잖아. 저는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말했습니다. 아빠가 저를 정말 사랑하신다면 한 번만 믿어주세요. 제가 어떤 곳에서 살고 싶어 하는지, 어떤 사람과 함께하고 싶은지 직접 보고 나서도 반대하시면 그땐 아빠 의견을 존중할게요.
아버지는 쉽게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아버지는 결국 깊은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렇게까지 말한다면 한 번은 가보겠다. 저는 마음 깊이 안도했습니다. 아직 결혼을 허락받은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아버지가 한국에 와 보시면 생각이 조금이라도 바뀌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와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하고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께서는 아무 말씀 없이 주변을 둘러보셨습니다. 저는 그 표정을 살피며 조용히 아버지의 반응을 기다렸습니다. 공항 내부는 깨끗했고 동선이 체계적으로 잘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미국 공항과 비교하는 듯한 눈빛으로 바닥을 살피시다가 입국 심사대로 걸어가셨습니다. 입국 심사 과정은 예상보다 훨씬 빨랐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당황한 듯 여권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며 제게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빨리 끝난다고? 미국에서는 한참 기다려야 하는데.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은 시스템이 워낙 잘 갖춰져 있어서 그래요. 아빠, 수화물을 찾고 공항 밖으로 나오자 태훈과 그의 가족이 미리 나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태훈의 부모님과 처음 마주하는 순간에도 경계심을 풀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태훈의 부모님께서 정성껏 준비한 영어로 따뜻한 인사를 건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편하게 계세요. 아버지께서는 예상치 못한 친절함에 살짝 놀라신 듯 보였습니다. 멋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지만 저는 그 순간 아버지의 경계심이 조금씩 허물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공항에서 집으로 이동할 때 저희는 택시를 불렀습니다. 제가 택시 앱을 이용하자 아버지께서는 놀란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이렇게 빨리 차가 온다고? 우버보다 빠르네. 저는 미소를 지으며 설명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대중교통뿐만 아니라 이런 교통 서비스도 정말 빠르고 효율적이에요. 아버지께서는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집에 도착한 후 태훈의 부모님께서는 아버지를 위해 따뜻한 차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피곤하실까봐 먼저 쉬라고 권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는 피곤한 와중에도 거실과 주방을 둘러보시며 한국의 주거 환경에 대해 궁금해하셨습니다. 자동 도어락이 이렇게 보편화되어 있다고? 미국에서는 이런 거 아직도 잘 안 쓰는데. 저는 스마트홈 기능을 시연하며 보일러 조절 방법도 보여드렸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보일러 온도를 조절하시면서 신기한 듯 중얼거리셨습니다. 이 정도로 발전했을 줄은 몰랐네. 다음 날 아침 아버지께서는 깜짝 놀랄 일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저희가 저녁에 주문한 물건이 새벽에 도착해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현관 앞에 놓인 택배 상자를 들어 보이며 말씀드렸습니다. 아빠, 이거 우리가 어젯밤에 주문한 거예요. 아버지께서는 상자를 확인하시며 어이없다는 듯 웃으셨습니다. 미국에서는 택배 받으려면 한참 걸리는데 여기선 벌써 도착했다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드렸습니다. 한국에서는 새벽 배송이 정말 활성화되어 있어요. 거의 모든 물건을 빠르게 받을 수 있어요. 아버지께서는 감탄하시며 다시 한번 택배 상자를 들여다보셨습니다. 저녁에는 태훈의 가족과 함께 삼겹살을 먹으러 갔습니다. 아버지께서는 테이블 위에 놓인 다양한 반찬과 숯불에 구워지는 삼겹살을 보며 흥미로워하셨습니다. 태훈의 아버지께서 아버지께 소주 한 잔을 권하며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한국에서 이 음식과 가장 잘 어울리는 술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처음에는 조심스러워 하셨지만 한 모금을 마시더니 생각보다 괜찮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이거 생각보다 부드럽네. 삼겹살이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 그날 밤 저희는 지하철을 타고 서울을 둘러보았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승강장에서 전광판을 바라보며 물으셨습니다. 우리 기차 몇 시에 오지? 저는 핸드폰을 확인한 뒤 대답했습니다. 정확히 8시 12분에 도착할 거예요. 아버지께서는 고개를 저으며 웃으셨습니다. 정시에 온다고? 미국에서는 연착되는 일이 다반사인데. 기차가 정확한 시간에 도착하자 아버지께서는 눈을 크게 뜨고 감탄하셨습니다. 열차에 올라탄 후 창밖을 바라보시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미국에서 보던 한국과는 너무 다르네. 저는 그의 말씀을 들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한국을 직접 경험해 보시니 아버지께서도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하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피곤할 법도 한데 아버지께서 한국에서 어떤 것들을 더 경험하실지 생각하느라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그런데 거실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방문을 열고 나가 보았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계셨습니다. 화면에는 축구 경기가 중계되고 있었고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손흥민 선수였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심심해서 채널을 돌리다 축구 경기를 틀어놓으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경기가 진행될수록 아버지의 집중력은 남달랐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빠르게 드리블하며 상대팀 수비수를 제치자 아버지께서는 자세를 바로잡으시더니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보셨습니다. 그리고 몇 분 후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었습니다. 강렬한 슛이 골망을 흔들었고 경기장은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나도 모르게 탄성을 내뱉으셨습니다. 이 선수 엄청난데? 저는 아버지 옆에 앉으며 웃었습니다. 아빠, 이 선수 한국인이에요. 손흥민이라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선수예요. 아버지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다시 화면을 보셨습니다. 내가 알던 한국 축구랑은 완전히 다르네. 이렇게 수준이 높았다고? 저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말씀드렸습니다. 손흥민뿐만 아니라 한국에는 뛰어난 축구 선수들이 많아요. 유럽에서 활약하는 선수들도 많고 한국 대표팀은 국제 무대에서도 좋은 성적을 내고 있어요. 아버지께서는 한동안 아무 말씀 없이 경기를 보셨습니다. 하지만 그 표정 속에는 놀라움과 함께 자부심 비슷한 감정도 묻어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아버지께서는 한국 축구에 대해 점점 더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셨습니다. 경기가 끝날 때까지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으셨고 결국 손흥민 선수가 MVP로 선정되는 모습까지 지켜보셨습니다. 다음 날 저는 태훈과 함께 아버지를 모시고 남산타워로 갔습니다. 서울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곳에서 아버지께서 한국의 모습을 직접 보시면 또 다른 깨달음을 얻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에서였습니다. 전망대에 올라가자 아버지께서는 난간에 기대어 서울 시내를 바라보셨습니다. 수많은 빌딩들이 촘촘하게 자리 잡고 있었고 도로 위에는 수없이 많은 차들이 정돈된 흐름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천천히 고개를 돌리시며 서울의 모습을 하나하나 눈에 담으셨습니다. 그리고 낮게 탄성을 내뱉으셨습니다. 이건 뉴욕 못지않은 대도시잖아. 저는 아버지 옆에서 웃으며 말씀드렸습니다. 아빠, 한국은 생각보다 훨씬 발전한 나라예요. 그때 아버지의 시선이 저 멀리 보이는 초고층 빌딩 하나에 멈췄습니다. 저 높은 건물은 뭐야? 저는 그가 가리키는 방향을 따라 시선을 돌렸습니다. 저게 롯데타워예요. 한국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에요. 123층이나 되죠. 아버지께서는 다시 한번 감탄하셨습니다. 이렇게 높은 빌딩을 한국에서 지었다고? 누가 설계한 거지? 태훈이 미소를 지으며 말씀드렸습니다. 한국 기술로 지은 거예요. 다른 나라가 아니라 한국의 건축 기술과 자본으로 만들어진 건물이죠. 아버지께서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다시 롯데타워를 바라보셨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대단한 나라였다고? 솔직히 나는 한국이 공업은 발달했어도 이런 건축이나 기술력은 그렇게 높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 생각이 완전히 틀렸네. 저는 아버지께서 처음으로 한국의 발전을 인정하는 말씀을 듣고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동안 한국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계셨던 아버지께서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하면서 하나씩 깨닫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전망대에서 한동안 자리를 뜨지 않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서울을 바라보시며 깊은 생각에 잠긴 듯 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한국을 너무 몰랐던 것 같구나. 저녁 식사 자리에서 아버지께서는 조용히 삼겹살을 뒤집으시며 한동안 말씀 없이 생각에 잠기셨습니다. 태훈의 부모님께서는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며 분위기를 편안하게 만들어 주셨지만 저는 아버지께서 어떤 말씀을 꺼내실지 몰라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삼겹살이 지글지글 익어가고 소주잔이 한두 잔씩 오가는 동안에도 아버지께서는 여전히 침묵을 지키셨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입을 여셨습니다. 나는 한국을 몰랐던 게 아니라 알려고 하지 않았던 거였어. 그 말 한마디에 저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께서 이렇게까지 솔직하게 자신의 생각을 인정하시는 모습은 처음이었습니다. 태훈도 조용히 아버지를 바라보며 그의 말씀을 기다렸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천천히 소주잔을 들어 한 모금을 드신 뒤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한국에서 행복할 수 있을까 걱정했지만 이제는 알겠다. 내가 너무 고지식했구나. 한국은 내가 생각했던 것과 너무 달랐어. 저는 순간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께서 드디어 저의 선택을 이해해 주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반대하시던 가장 큰 이유는 한국에 대한 오해 때문이었고 그 오해가 하나씩 풀리면서 결국 제 결정을 받아들이게 되신 것이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여쭈었습니다. 아빠, 그러면 이제 괜찮으신 거예요? 아버지께서는 제 얼굴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내가 정말 행복하다면 나도 응원해야지. 태훈, 내 딸을 잘 부탁하네. 태훈은 그 말씀에 놀란 듯 했지만 곧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며 말씀드렸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티파니를 누구보다도 행복하게 해주겠습니다.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아버지와 태훈 사이에 있던 벽이 완전히 허물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다시 한번 태훈을 바라보시더니 살짝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한국 소주는 생각보다 괜찮네. 이거 한 잔 더 해야겠다. 그렇게 저희는 오랜만에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누며 따뜻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처음으로 한국이라는 나라를 열린 마음으로 바라보셨고 제 삶을 이해해 주셨습니다. 며칠 후 아버지께서는 미국으로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그의 행동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비행기를 타기 전 공항에서 아버지께서는 제게 작은 공책을 보여주셨습니다. 거기에는 한국어 단어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제 한국어 공부를 좀 해보려고. 최소한 너희 가족과 간단한 대화 정도는 해야 하지 않겠어? 저는 깜짝 놀라며 웃었습니다. 아빠가 한국어를 배우신다고요? 아버지께서는 어색한 듯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그리고 손흥민 경기도 더 챙겨볼 생각이다. EPL 경기 일정도 확인해뒀어. 한국 선수들이 많더라고. 저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한국을 반대하시던 분이 아니라 한국에 관심을 가지는 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 삶을 진심으로 응원하는 아버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신 후에도 아버지께서는 계속해서 한국에 대한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유튜브에서 한국 문화 관련 영상을 찾아보며 제게 전화를 걸어 이런저런 질문을 하셨고 가끔은 한국 음식을 만들어 보겠다고 하셨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께서 메시지를 보내셨습니다. 사진 한 장과 함께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아버지께서 직접 만든 김치볶음밥이 있었습니다. 이제 한국이 내 가족의 나라가 되었다. 그 순간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단순히 저의 선택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한국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계셨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들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김치볶음밥 한 접시. 그 사진 속에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저를 향해 보내시는 따뜻한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이제 너를 이해한다. 내가 선택한 사람, 내가 선택한 삶, 그리고 내가 선택한 나라까지도. 아버지는 이미 한국을 다녀가신 후 완전히 한국에 푹 빠져 계셨습니다. 한국에서의 시간이 너무 좋았다고, 사람들이 친절하고 음식이 훌륭했다며 감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직접 김치볶음밥을 만들어 제게 사진을 보내신 겁니다. 김치를 볶고 밥을 넣고 양념을 맞추고 그 과정에서 아버지는 분명 한국에서 보낸 시간들을 떠올리셨겠죠. 한국에서 겪은 감격스러운 순간, 그리고 태운 가족들과 함께했던 따뜻한 시간들. 한국을 단순히 저의 나라로 생각하셨던 게 아니라 이제는 아버지의 일부로 받아들이신 겁니다. 저는 조심스레 답장을 보냈습니다. 아빠, 정말 감동이에요. 한국 음식도 만들고 한국을 내 가족의 나라라고까지 말해주시다니 너무 감사해요. 내가 한국에서 행복하니까 나도 한국을 사랑해야겠지.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늘 강한 분이셨고 고집도 센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누구보다도 한국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한국을 그리워하셨죠? 심지어 내가 한국에서 살면 어떨까? 라고 농담처럼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그제야 저는 진심으로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란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더 단단해진다는 것을. 그날 이후 저는 아버지와 더 자주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한국 음식 사진을 보내오셨고 어느 날은 태훈에게 직접 너희 집에 가면 한국 음식을 제대로 배워야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이제 국경을 넘어 진정한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아버지의 따뜻한 미소가 그 어느 때보다도 그립습니다. 아빠, 너무 보고 싶어요. 그리고 정말 많이 사랑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국에 대한 특별한 경험이나 사연이 있으시다면 저와 함께 공유해 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